자, 13-5장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자, 반응 메커니즘 이름 되게 멋있는데요.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 반응이냐. 선생님 처음에 앞에서 반응시킬 때, 자, 2A가 더해서 B가 돼서 예를 들어 2C가 되는 반응이 예를 들어 자, 얘들의 반응 속도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 단계가 2A 더하기 B가 바로 2C로 바로 이렇게 탁 만들어지는 반응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개수비처럼 여기 차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반응들, 많은 반응들이 이렇게 C로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다른 물질로 한번 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단계,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반응 찍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단계를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본 단계. 자, 분자 수준에서 전체 반응 과정을 나타내는 일련의 간단한 반응. 전체 화학 반응식 기본 단계들의 합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헤스의 법칙처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 얘들의 합으로 표현해서 반응물과 생성물만 나타내지만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은 생성물을 만드는 일련의 연속적인 기본 반응들을 얘기를 하고요. 단계 1에서 예를 들어 NO와 NO가 반응해서 N2O2가 만들어지고요. 단계 2에서는 N2O2가 O2랑 반응해서 ENO2가 만들어진다라면 얘들이 없어지고 얘들이 ENO잖아요. 자, ENO가 O2가 반응해서 ENO2 자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전체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그래서 단계 1, 단계 2지만 실제 전체 반응은 얘가 반응물, 얘가 생성물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태를 쓰는데 실제 이 안에는 많은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걸 보고 얘들이 많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는 없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안에서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했을 때는 얘들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메커니즘 1단계에 봤을 때 1단계, 2단계에 있을 때 이 NO가 N2O2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N2O2랑 O2가 반응해서 ENO2가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반응 메커니즘에서 기본 단계에서만 나타나고 기본 단은 전체 화학 방정식, 화학 반응식이죠. 자, 제가 쓴 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 전체 화학 반응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N2O2를 중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체. 자, 그래서 전체 반응이 된다. 자, 반응의 분자도라고 얘기를 해서, 자, 기본 반응의 각 단계에서 반응한 분자의 개수를 반응의 분자도라고 합니다. 단분자 반응은 한 분자가 참여한다. 2분자는 2분자, 3분자는 3분자가 참여하는 것. 이런 거는 2분자겠죠. 그렇죠? 얘도 2분자가 되겠고요. 자, 속도 법칙과 반응의 기본 단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실제 A가 생성물이 됐을 때 반응물에 의해서 나타낸 걸 반응 속도식이라고 했는데 각 단계별로 반응 속도식을 쓴다고요. 각 단계별로 반응 속도식을 쓰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체 반응을 봤을 때는요. 이 전체 반응을 봤을 때는 이 전체 반응식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 반응식의 반응 속도식을 왜 안 지워지죠? 자, 여기서 얘들의 전체 반응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각 단계별로. 얘는 NO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얘는 뭐 K1, K2로 할까요? N2O2의 O2.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들은. 왜? 이 단계가 무조건 이렇게 가는가? 이 중간 단계 없다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체 반응으로 봤을 때는 단계가 있지만 이 단계로 봤을 때는 여기서 얘가 1로 만들어진다 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럼 얘도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얘는 K라고 했을 때 NO의 제곱 O2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죠. 왜? 얘는 실제적으로 많은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자, 그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자, 기본 단계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한 분자 반응하고 그냥 얘가 기본 단계 한 단계씩이 하니까 얘는 무조건 얘가 만들어지고 얘도 무조건 얘가 만들어지고 얘도 무조건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이라고. 무조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A가 여기 반응 차수 1이고 여기 A 더하기 B니까 AB, 여기는 AA니까 A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자, 그래서 메커니즘 속 기본 단계들의 조건, 기본 반응 단계를 합하면 반응에 대한 전체 반응식이 나와야겠죠? 자, 두 번째, 속도 결정 단계로 예측한 속도 법칙은 실험적으로 얻어진 속도 법칙과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속도 결정 단계라는 것은 생산물 형성에 관련된 여러 단계 중에 가장 느린 단계라고 얘기를 해서 완전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거의 맞아떨어지는 건 뭐냐면 이 단계의 V1, 이 단계의 V2, 전체 단계의 VT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전체의 반응 속도가 있을 거잖아. 맞죠? 전체의 반응 속도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 각각의 단계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느린 단계. 당연히 가장 반응 속도가 느린 거에 의해서 전체 반응 속도가 결정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반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반에 한 방에 뭐 22명, 32명이 있으면 32명의 중에서 예를 들어 1반과 2반이 달리기 대결을 한다. 1반과 2반이 달리기 대결을 하면 제일 느린 애들끼리 반응 속도를 봤을 때 그게 그 반의 전체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느린 애들이 예를 들어 누가 1반이 2반보다 예를 들어 더 빠르다. 제일 꼴찌가 제일 빠르다면 1반의 전체 반응 속도가 2반의 전체 반응 속도보다 더 빠르다. 사실상 뭐 굳이 대결했을 때 승자 독식. 그러니까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느린 애가 누가 이기면 그 전체가 이 2반보다 1반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반응 속도의 결정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좀 용어가 알아두면 좋죠. 별건 아니지만 또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여러 단계 중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느린 단계가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단계. 연구를 했을 때 반응 속도를 측정하고 반응 법칙을 측정하고 메커니즘을 사실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를 사실상 실험적으로 계속 알아보는 거겠죠. 실험적으로 계속 알아본다. 자, 일산화 이질소의 기체상 분해는 다음 두 단계의 기본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것으로 믿어진다. 자, 실험적으로 구한 속도 법칙은 KN2O이다. 자,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쓰고 이 반응의 중간체를 확인하고 단계 1과 단계 2의 상대적인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일 기본적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두 개를 단계를 자, 더 하게 되면 자, N2O와 N2 더하기 O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더하는 거예요. 맞죠? N2O 얘랑 없어지고 N2 더하기 O2 이게 전체 반응식이니까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는 자, N2O 자, 일단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N2O라고 나타내는데 X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2가 있다고 여기 2를 쓰면 안 되죠. X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이게 전체 화학 반응식이고요. 반응식이고요. 이게 화학 반응식이죠. 자, A는 자, EN2O EN2 더하기 O2
자, 이렇게 될 거고, 이 반응의 중간체는 뭡니까? 중간체는 중간에 있었다가 없어진 얘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맞죠? 산소입니까? 맞나요? 자, 산소 원자겠죠?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 있는 단계 1의 반응 속도식이 어떻게 되냐면, V는 K1에 N2O. 여기는 V는 K2. 왜 K1, K2냐면, 여기 K1, K2 돼 있으니까, N2O에, 자, O 되겠죠? 자, 다음에, 이 반응에서, 반응 속도식이, 전체 반응 속도식이 KN2O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반응 속도식을 결정할 때 이 둘 중에서 지금 현재 위에 있는 1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1단계랑 2단계의 반응 속도를 비교했을 때, 지금 전체 반응 속도식이 이렇게 됐다라면 사실상 1단계를 선택한 거잖아. 그렇죠? 1단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1단계의 반응 속도를 결정했다. 그래서 둘 중에 상대적 속도를 하면 누가 더 빠르고 느리고를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가장 반응 속도가 느린 단계를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한다고 얘기했다. 맞죠? 했기 때문에 1단계가 2단계보다 더 느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서술형 내기 좋죠? 이것도 서술형. 여기는 서술형 내기가 참 좋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K가 K1 되겠지. 자, 단계 1이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왜? 단계로부터 작성된 속도 법칙이 실험에 의하여 결정된 속도 법칙인 KN2O와 일치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과산화수소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과산화수소 반응은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해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1단계가 2단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응 속도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전체 화학 반응식이니까 반응 속도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1단계랑 2단계인데 1단계의 반응 속도식은 자, K1에 자, H2O2 자, I 마이너스. 그리고 V는 뭐 V1, V2 해도 상관없고요. 자, K2에 자, H2O2 IO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얘가 지금 전체 반응식이니까 전체 반응식의 반응 속도식이라고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1단계인 것과 같네요. 그러면 역시 활성화 에너지. 여러분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이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데 최소한 에너지인데 지금 최소한 에너지가 1단계가 2단계보다 크니까 1단계 반응이 2단계보다 더 반응이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 맞죠? 다시 말해서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지 않냐 안 일어났냐를 사실 반응 속도랑 무조건 결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추면서 촉매와 그 활성화 에너지 연관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맞죠? 생명과학에서 효소로서도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촉매랑 사실상 반응 속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 속도랑 역시나 다시 얘기를 같이 한다라고 봤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1단계의 활성화 에너지가 2단계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1단계가 2단계보다 느리다. 그러면 전체 반응 속도는 반응하는 이 단계 1이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는 실제 전체 반응 속도식 있는 이 1단계의 반응 속도 상수와 연관된다. 자, 그런데 자, 아이오디나 수소의 생성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전체 반응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반응식인데 전체 반응식은 H2에 I2가 발생해서 EHI가 되면서 K에 H2, I2가 되는 반응의 반응 속도식을 나타냈습니다. 맞죠? 자, 현재 자, 뭐가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얘는 그냥 반응 속도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수가 XY도 그냥 X1, Y1. 자, 그런데 자, 단계 1을 보시면요. I2가 2I. 자, 얘는 우리가 동적 평형 배웠잖아. 정방향, 역방향 왔다.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고 있어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반응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반응 속도식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얘들을 두 개를 보니까 1단계랑 2단계 있는데 얘는 예를 들어 K에 관해서 K1에서 대해서 나타내면 자, I2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얘는 자, 이렇게 나타내야 되죠. 맞죠? 어떠한 단계들도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여기와 전체 반응 속도식과 연관이 있진 않아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1단계를 선택해도 1단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2단계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2단계를 선택하고 싶더라도 이렇게 얘들 중간체는 사실상 중간에 나왔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반응 속도식에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맞죠? 이따가 없어지는 거니까 사실상 맞죠? 그래서 둘 다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형태로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인버스가 있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자, 동적 평형 상태 평형이 됐을 때 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를 K1에 자, I2 자, 이렇게 나타낸다라면 이것과 이 역방향에 있는 역반응에 있는 요게 같다. 맞죠? 그러면 I2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데 왜 정리를 하는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K 인버스에 자 K1에 I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으로 얘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가는 거라고. 자, 어떻게 만드냐면 자, V에 원래 K2에 H2에 자, I 제곱인데 여기 I 제곱인데 이거 좀 이상하죠? 자, 요렇게 그러면 I 제곱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K2 K1 그리고 K 인버스 자, I2 자 이렇게 돼버리죠. 자, 얘가 되듯이 그러면 I2가 있고 여기 H2도 있죠. H2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돼버린다고. 자 그래서 자 얘는 그냥 어차피 또 상수의 곱이니까 그냥 얘를 상수로 뒀을 때 자 H2, I2값 전체 반응 속도를 얘기를 한다. 반응 속도를 얘기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그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관계가 아니라 얘를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반응 속도 K라는 것을 K1과 K2와 K 인버스 있는 얘들로 관계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문제가 하나 나오죠.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죠. 매우 좋은 문제겠죠? 자, 별표. 수업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뭐 반응 메커니즘의 실험적 입증이라 했을 때 그냥 단 게 아니고요. 아세트산 메틸을 이렇게 나타낸다 했을 때 이쪽에서 아세트산과 메탄올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있는 얘들이 자 얘가 만들어진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단계로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고 자 13-6은 촉매작용인데요. 촉매작용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활성화 에너지와 연관되는데 역시나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반응 속도와 연관이 된다. 얘가 뭔데 그러면? 자 반응 속도 상수잖아. 맞죠? 반응 속도 상수니까 자, 우리가 ln 값을 씌울 때 자, ln a 마이너스 rt분의 EA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관계를 보면, 자, 이 A 값을 낮추게 되면, 자, 전체 여기 있는 얘들이, 자, K를 봤을 때, 자, K 값이 증가하겠죠? 자, 이 A 값을 낮추면 K 값이 증가하겠죠? 자, 반대로 이 A 값을 크게 하면 K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인데,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것은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응 속도 상수가 크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응 속도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데, 반응 속도 상수가 크면 반응 속도가 크다라고,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반응 속도 상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촉매와 온도에 의존한다. 자, 촉매와 온도에 의존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아레니우스식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앞에 있는 얘도 역시나 촉매와 관련된 거, 여기는 온도와 관련됐다. 그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촉매와 관련된 얘기고, 여기 T가 있는 거죠. T가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라는 식을 여기 관계식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증가하면 반응 속도 증가 안 해. 온도 감소시키면 반응 속도 감소 안 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반응 속도를 촉매가 한 것을 촉매가 하지 않는, 반응 속도를 비교했을 때, 사실 정촉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정촉매를 사용했을 때가 뭐죠, 이게? 반응 속도,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뭐 부촉매를 사용했나요, 여기는?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게 하는 게 정촉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자, 똑같이 반응 과정을 얘기를 하고, 반응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자, 이 A, B가 있어요. 자, A, B가 있는데, 자, CD가 됐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과정도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얘들은 촉매를 사용한 거고, 얘는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거겠죠. 지금 현재 정촉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켰다. 자, 촉매는 크게 불균일 촉매와 균일 촉매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불균일 평형과 균일 평형이라는 게 있는데, 불균이라는 것은 반응물과 촉매가 서로 다른 상을 가지는 거. 반응물은 예를 들어 수용액인데, 촉매는 고체인 거.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 암모니아 하버법도 역시나 촉매가 있어야 되고요. 반응물 기체인데 촉매는 고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이 나타나는데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균일 촉매는 반응물과 촉매가 보통 액체인 동일한 상을 가진다. 액체인 동일한 상을 가진다. 자, 하버법 N2와 3H2, N2와 H2가 반응해서 NH3가 일어나는 반응에서는 이렇게 고체 촉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얘가 예를 들어 뭐 H2고요. 얘가 N2 했을 때 얘들 둘이 반응을 이러한 고체 촉매 표면상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상 얘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기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얘들을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다. 촉매다.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스트발트 공정이라는 것도 역시나 뭐 비슷한 얘들은 기체 있고요. 얘들은 고체 촉매를 이용해서 한다. 자, 고체 변환기 효소 촉매 과정. 효소 같은 경우는 항상 기질 특이성이 있잖아요. 맞죠? 자, 기질 특이성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얘들이 효소, 촉매. 생체 촉매가 효소잖아.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거는 책을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응 속도였습니다.